외교 노선, 둘째는 반공 노선입니다. 아니 독립운동을 하려면 총 들고 일본 놈들을 좀 습격해갖고 싸우든지 죽이든지 좀 멋있게 어차피 무력으로 안 되고 무력으로 일본 놈 몇 놈 죽어봤자 우리 조선 사람이 더 많이 죽고 그러니까 외교로 하자. 그 외교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기 어려우니까 우리보다 힘이 더 센 미국을 끌어들여서 미국이 조선을 대신해서 일본과 싸우게 만들면 된다. 이게 이승만의 기본 독립운동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미국일까요? 첫 번째로 일본의 70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일본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 중국, 청나라. 일본한테 우리가 나라가 망했지만 중국 놈들이 일본한테 져갖고 우리나라를 못 먹은 거지. 중국 놈들도 구한말 이승만 시대 역사를 읽어보면 진짜 조선한테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그 중국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한반도 주변에 있는 강대국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 주변의 강대국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들보다 힘이 세면 좋은데 아직까지 약해요. 조선이 망할 때 국력은 1000배 차이가 납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은 틈만 나면 한국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혔어요. 영토적인 야심이 있어서 한국 땅을 자기네가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저 태평양 건너에 있습니다. 미국 안에는 지금도 황무지가 많아요. 사람 안 사는 땅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미국은 자기네 땅도 다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미국 땅에 비하면 50분의 1도 안 되는 태평양 건너서 한국까지 와서 한국 땅을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자기네 땅 많은데 뭐하러 여기까지 차지해요?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가운데 한국을 침략하지 않았던 유일한 나라, 한국 땅을 집어삼킬 영토적 야심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니까 그 미국을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겠다. 괜히 중국보로 도와달라 그러면 그놈들이 우리를 도와준 척하면서 우리나라를 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실제로 먹었고.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네. 첫째,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나라. 둘째,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 셋째, 기독교를 믿는 민주주의 국가. 이승만은 우리가 미국처럼 미국이 좋다 그래서 미국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건 두 가지. 미국처럼 기독교 믿어야 된다. 미국처럼 민주주의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힘을 빌어서 독립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친미 외교 노선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 외교 노선을 주장한 이승만의 이론이 코리아 완충지대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 일본이 저렇게 조그만 나라인데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켰단 말이에요. 이승만의 주장은 뭐냐면 일본 놈들이 절대 한국만 먹고 만족하지 않는다. 조금 있으면 일본이 중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일본이 태평양을 사이에 놓고 미국과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가고 미국 쳐들어가고 중국 너네도 손해고 미국 너네도 손해다. 괜히 너네 아들, 딸 일본 놈들한테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차라리 지금 일본이 아직 힘이 없을 때 코리아를 독립시켜서 코리아를 잘 살게 만들고 코리아의 무기를 지원해서 일본의 힘이 커지는 걸 막으면 중국도 이익이 되고 미국도 이익이 된다. 이게 코리아 완충지대론입니다. 코리아를 완충지대,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을 이루는 중간 거점으로 삼아서 더 큰 비극, 더 큰 전쟁을 막자. 이승만이 이 얘기를 1905년부터 합니다. 을사보호조약 때부터. 그 말을 듣고 미국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아니, 일본이 저렇게 조그만데. 아니, 어떻게 그 조그만 일본이 거대한 대륙 중국을 쳐들어가? 그 당시 미국은 일본과 동맹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러일 전쟁이라고 한 번 배웠죠?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웠잖아요? 러시아와 일본이 싸울 때 일본한테 무기를 대준 나라가 영국하고 미국이에요. 영국하고 미국이 돈을 대줘서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과 친구 사이였어요. 돈도 대주고 무기도 대줬단 말이죠. 아니, 일본이 지금 우리 미국하고 얼마나 친한데? 이 친한 친구의 일본이 감히 미국한테 촛불을 들이대고 미국에 쳐들어와? 저 이승만이란 놈 저 미친 거 아니야? 이승만의 별명이 뭐냐면 독립에 미친 노인네. 이게 별명이었어요. 미국 사람이 이승만을 저 노인네가 저 미쳤다고 한국 독립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한다고
독립에 미친 노인네라고 이승만을 비난하고 이승만을 아예 상대도 안 했어요. 자, 1905년부터 40년 동안 이승만은 계속해서 일본이 중국 쳐들어간다. 일본이 미국 쳐들어간다. 그랬는데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뭐 이승만 같은 거 미친 소리 하니까 상대도 안 했죠. 그런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1931년 진짜로 일본이 만주로 쳐들어갔어요. 만주사변. 1937년 진짜로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갔어요. 중일전쟁. 그러니까 미국 사람 가운데 야, 저 이승만이가 미친 헛소리 30년 전부터 하더니 저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라고 이승만의 주장을 믿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1940년인데 그때 하와이에 있던 이승만이 워낙 뭐 뛰어난 우리 5000년 역사에 가장 뛰어난 천재시기 때문에 결전의 때가 다가왔다는 걸 깨닫고 1940년 겨울에 갑자기 하와이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미국 수도 워싱턴에 와요. 워싱턴에 조그만 집을 하나 마련한 다음에 6개월 동안 책을 써요. 영어로 책을 썼는데 이게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의 인사이드, 안에 있는 것을 아웃, 밖으로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본의 사정을 알리는 책이에요. 일본 내막기 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 1941년 6월에 이 책을 썼어요. 6개월 동안 책을 써갖고 조금 있으면 일본이 큰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일본이 일으키는 전쟁은 두 갈래로 아마 치고 나올 건데 북쪽 시베리아로 진격해서 소련을 치든가 아니면 태평양으로 밀고 나와서 미국을 칠 거다. 만약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한다면 일본의 공격 루트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저 알래스카, 에스키모가 사는 알래스카를 치고 들어가든가 두 번째, 알래스카가 너무 춥고 위험하면 하와이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책을 썼어요. 1941년 6월에. 실제로 이승만이 책을 쓴 것 그대로 일본은 소련을 치든지 미국을 치든지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소련하고는 전쟁하지 않기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미국을 치는데 이승만이 책을 쓰고 6개월 후인 1941년 12월 7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영원한 치욕의 날, 미국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날. 왜? 일본군이 하와이에 진주만을 공격했어요. 그날 하루 공격받아서 5,000명의 미국 사람이 죽었어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미국이 박살이 났어요. 영원한 치욕의 날. 왜 미국이 치욕을 당했을까요? 한국 사람 말을 안 들었으니까. 이승만의 말을 안 듣다가 미국이 한판 당했습니다. 6개월 전에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일본이 친다. 사실은 40년 전에 얘기했어요. 일본이 중국 치고 미국도 친다. 미국을 어디로 치느냐? 알래스카 아니면 하와이다. 이승만이 책을 썼을 때 좀 읽었으면 되는데 저 미친 코리안이 헛소리 한다고 이승만을 무시했다가 미국이 당합니다. 그래서 1941년 6월에 이승만의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안 팔리다가 진주만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미국에서 쓴 책이 영국에서도 읽히고 프랑스에서도 읽히고 전 세계적으로 읽히는 도대체 미국 쳐들어온 일본 놈들은 누구냐? 왜냐하면 이 책이 국제적인 정세만 쓴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종교, 심리, 문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쓴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이때부터 미친놈 취급받았던 이승만이 이승만이 미친놈이 아니라 천재고 예언자다.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 이승만의 공로로 1943년 강대국들이 모인 카이로 회담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드디어 한국이 전쟁 끝나면 한국을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독립시킨다. 이승만의 맹활약으로 이승만 외교의 결실로 이 한국의 독립을 강대국으로부터 약속받게 됩니다. 자, 이게 이승만의 외교 노선인데 이렇게 혁혁한 공적을 남기면서 동시에 인맥을 쌓았어요. 이때 맺은 이승만의 인맥이 나중에 대한민국을 살리는 명맥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과정 공부할 때 미국 장교를 하나 만났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미국 사람들 다 참 좋은 게 많은데 제일 아주 기분 나쁘고 재수없는 게 인종차별하는 거거든요. 겉으로 만나면 엄청 나이스하게 동양 사람한테 대하는데 뒤돌아서는 뭐 백인 우월주의 이런 거 하고 인종차별한단 말이에요. 이승만이 인종차별하는 미국 백인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미국 소령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막 조선에도 왔고 중국에도 왔고
아버지 때부터 이 동양 문화에 대한 그 이해가 있는 사람, 아주 어른한테 깍듯하고 인사하고 아시아 사람이라고 차별을 안 해. 얘기해보니까 똑똑해요. 이승만이 생각한 거예요. 아, 저놈은 이절도 알고 굉장히 똑똑하니까 저놈을 잘 사귀어놓으면 나중에 저 친구가 우리가 독립한 다음에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공을 들여서 잘 사귀어요. 마침 또 그 소령이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그 소령의 장인이 이승만이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 모여서 그 한국 친우회라는 걸 엽니다. 한국 독립을 지지하는 미국인들 모임을 만들어요. 그 모임이 아주 골수분제.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한국을 잘 알고 장인은 한국 독립을 지원하는 사람이고 그 본인은 아주 인종차별 안 하는 신사예요. 야, 저놈 쓸만하다고 이승만이 그때부터 공을 들여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요. 그 사람 이름을 여러분이 다 알아요.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살린 존 메가더 장군이 소령 때부터 이승만이 구워 삶았어요. 한국을 좀 돕게 만들려고. 자,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48년 건국됐을 때 이승만하고 메가더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냐면요. 둘이 막 얘기하면 무슨 연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과 메가더 장군이 대화하는 걸 보면 질투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절친한 친구인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니까 메가더가 그걸 축하하려고 동경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날아왔어요. 그때 이승만이 기가 막힌 선물을 줍니다. 무슨 선물이냐면요.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가 1904년부터 5년 러일 전쟁 때 그 러일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조선 땅에 와요. 그래서 고종 황제를 만납니다.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고종 황제가 우리 조선에서 만든 아주 뛰어난 예술품인 향로라는 걸 선물해요. 질동제 향로. 뛰어난 조각품 하나를 선물로 줘요. 아버지가 그걸 갖고 있다가 자기 아들 메가더한테 물려줘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기습 공격을 받으면서 도망치다가 그 아버지의 유물이자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하사품을 메가더 장군이 그만 잃어버려요. 이거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우리 아버지 나한테 준 유물인데 그 얘기를 이승만이 언젠가 들어서 얘기하다가 그 말을 듣고 이승만이 한국에 오자마자 조선 팔도를 다 뒤져요. 고종 황제가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한테 준 그 향로하고 똑같은 향로를 찾아내요. 그리고 메가더가 딱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내가 이거 참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장군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향로를 딱 줘요. 메가더가 보고 눈알이 막 튀어나올 뻔했어요. 야, 이거 우리 아버지의 유품 내가 잃어버려서 그렇게 찾는 거를 내 친구 승만리, 닥터 승만리가 나한테 선물을 줬다. 메가더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날. 그 선물을 받고 모든 행사를 마치고 비행기 타고 돌아가면서 비행장에서 메가더가 이승만 박사의 등을 딱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공산당 놈들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오면 코리아가 아니라 내 조국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공격받은 것처럼 내가 한국을 지키겠습니다. 코리아에 쳐들어온 게 아니라 내 조국 미국 캘리포니아에 쳐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있는 힘 다해 공산당을 막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메가더 장군이 비행기를 타고 떠나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메가더가 대한민국 도와준 거는 역사를 공부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공짜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승만이 그렇게 기도하고 벌써 소령 때부터 알아보고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선물 공세를 펼쳐서 어떻게든지 가난하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무지한 평균 수명 39세밖에 안 되는 우리 조국을 어떻게든지 잘 살게 만들려는 이승만의 그 애국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메가더 장군이 6.25 때 우리를 도와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반공 노선입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가 열광을 해요. 그 혁명의 구호가 너무 멋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세계 공산화. 사람 위에 사람 먹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우리가 이룰 것은 평등사회예요. 우리가 얻을 것은 평등사회예요. 우리가 이룰 것은 nothing to lose.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이 가난하고 못 살고 억압받던 민중이 잘난 척하고 억누르고 핍박하던 저 지배계급을 물리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 이런 그 구호가 얼마나 멋있어요. 전 세계가 공산혁명에 다 열광합니다. 박수를 보내요.
근데 그때 전 세계 주요 지도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승만이 공산혁명이 일어나자마자 뭐라 그랬냐면은 저 공산주의 국가는 반드시 멸망한다. 반드시 실패한다. 왜? 인간의 본성이 자유인데 저 공산주의 국가는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탈북자들 구출하는 사역을 합니다. 저희가 구출한 탈북자가 몇 사람 우리 교회에 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대화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오니까 뭐가 제일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북한에서 도망쳐 나온 여러 자매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한국 오니까 자유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북한에서는 직업도 내 마음대로 못 골라요. 당에서 정해줘야 돼. 또 내가 돈을 모아갖고 은행에 넣어도 은행에 넣은 내 돈을 마음대로 찾아 쓸 수가 없어요. 당이 허락해야만 돈을 뺏어 쓸 수 있어요. 여기는 내 계좌에 돈을 넣었다가 내가 아무 데나 뺏어 쓰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유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공산 북한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이승만 박사는 100년 전에 그걸 이미 내다봤어요. 공산주의는 자유를 안 주기 때문에 망할 거다. 1923년에 공산당의 당 부당이라는 글을 씁니다. 이때 뭐라고 썼냐면은 간단히 여러분 교환에 있는데 공산당을 하면은 문명이 후퇴한다. 여러분 문명이 후퇴한다는 얘기는 문명의 반대 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문명사회의 반대 원시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하면 야만적인 원시사회가 된다. 1923년에 예언했어요. 지금 북한이 야만적인 원시사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탈출한 자매 얘기 들어보니까요. 여러분만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못 다녔어요. 왜? 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갖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그럼 뭐 했냐면은 중학교 때 학교 가다가 말고 맨날 산으로 갔대요. 나무 껍질 벗겨갖고 그거 먹고 살았대요. 나무 껍질 벗겨먹고 풀풀이 캐먹고 운이 좋은 날은 쥐를 잡아먹었대요. 쥐를. 바퀴벌레 잡아먹고. 그게 야만 사회고 원시사회 아닙니까? 공산주의 하면 야만인들 되는 원시사회 된다. 1923년에 전 세계가 공산주의에 열광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폭로한 천재가 바로 이승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보면 공산주의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서 콜레라 걸린 환자들 돌봤다는 말씀 드렸죠? 콜레라 걸려갖고 막 설사, 구토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콜레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승만은 알아요. 공산주의는 뭐냐? 그 콜레라 같은 거다. 공산주의는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라 인간 사회와 공존할 수 없다. 콜레라 균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확 번식하면 내가 죽어요. 콜레라는 살고 나는 죽든가. 아니면 내가 건강해지면 콜레라 균을 다 죽여 없애겠죠. 내가 살고 콜레라가 죽든가. 마찬가지로 인간이 살고 공산주의를 없애든가. 공산주의가 살면 인간이 야만인이 되든가. 시체 뜯어먹고 사는 굶어 죽는 나라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지. 인간은 공산주의와 같이 살 수 없다. 이승만의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연구 대상이에요. 전 세계가 다 공산주의 좋다 그러는데 왜 이승만만 혼자서 공산주의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이승만에 대한 유명한 연구가 손세일, 조갑재, 김길자 이 세 분의 책을 보니까 세 분이 약속이 나온 것처럼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승만이 반공주의자가 된 이유는 그가 철저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진리에 정통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공산주의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전 세계가 다 속을 때 혼자서 진리를 따라갈 수 있었다. 철저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반공주의자가 될 수 있었다. 이게 이승만 연구가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공주의가 이승만의 주장이 옳은데 그 당시 전 세계가 다 친공주의자였어요. 친공을 뭐라 하냐면 좌우합작이라 그럽니다. 공산당과 싸우지 말자. 공산당과 합작을 하자. 이게 전 세계의 유행이었어요. 어느 나라나 다 좌우합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환해 보면 미국 국무성의 아주 중요한 정치가였던 엘저 히스는 소련의 간첩이었습니다. 소련 간첩이 쉽게 얘기해서 미국 장관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합을 했어요. 국공합작이라고 그러죠. 그 바람에 지금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됐죠. 상해 임시정부 이승만이 공산주의자 절대로 받지 말아라 그랬는데 김구 선생님이 처음에 그 말을 듣다가 나중에는 1942년에는 공산주의자를 받아들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도 공산주의자 아닌 사람 섞여 있게 돼요. 그 다음 미군정 우리가 45년에 해방받고 미국 사람이 우리를 3년 다스렸는데 그때 미국의 정책이 공산당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니까 한국을 다스렸던 책임자 하지 중장도 친공, 좌우, 합작 정책을 펼칩니다. 전 세계가 다 좌우 합작해요.
이승만 혼자 반공을 주장합니다. 그 반공 주장한 게 1945년 12월 17일 KBS 방송국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인류 역사를 아주 획을 그은 엄청나게 위대한 연설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저 공산당 놈들은 소련의 학제입니다. 스탈린의 지령을 따라 움직이는 놈들이기 때문에 저놈들은 사대주의자고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런다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겉으로는 뭐 민주주의를 하고 민족을 내걸고 우리끼리 잘 살다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저놈들은 이 소련 말만 듣고 소련의 지령을 따라 움직인다. 앞잡이라고 못을 딱 박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3.1운동 때부터 우리 민족 최고의 지도자로 유명했던 이승만 박사가 전국민이 듣는 라디오 연설에서 공산주의자는 앞잡이다. 소련의 지령 따라 움직인다. 이러니까 대부분 남한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지만 야, 그 이승만 박사처럼 위대하신 분이 공산주의가 매국노라 그러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 저 이승만 박사 왜 혼자서 저런 소리를 하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승만이 연설을 하고 10일이 딱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은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대국이 코리아라는 나라는 능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강대국이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강대국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 신탁 통치안이 발표가 돼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아니 우리가 5천년 독립국인데 능력이 없어서 강대국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합니다. 이승만은. 공산당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김일성,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예 강대국이 단순하는 거 말이 안 된다. 이랬다가 소련이 딱 지령을 보내. 신탁 통치에 찬성해. 그 지령을 받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강대국이 신탁 통치하는 거 옳다. 이렇게 태도를 바꿔요. 그러니까 남한의 국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열흘 전에 이승만 박사가 공산당 놈들은 저 소련 말만 듣는 매국노다. 그 말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10일 지난 다음에 공산당이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진짜로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우리나라는 아주 못난 바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요렇게 소련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실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역시 이승만 박사 말이 맞다. 이래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 유럽과 아시아 대륙 전체에서 소련하고 중국 옆에 있는 40여 개 나라들이 다 좌우합작을 했는데 꼭 하나, 단 한 개 나라, 코리아에서만 이승만의 연설과 이승만 박사의 말이 맞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이 대한민국, 그때는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이지만 남한의 국민들이 이승만, 김구 박사를 중심으로 반공 노선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주변에 있는 40개 나라가 다 공산화가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만 공산화가 안 된 거예요. 이승만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지도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의 이끄는 방향을 따라갔던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승만이 혼자서 반공 노선을 막 주장하고 국민들이 거길 따라가니까 미국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미국은 반공이 아니라 침공이었거든요, 그때까지. 그래서 대한민국을 통치하던 미군 하지 중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46년 6월 3일. 이승만 박사는 한국 정치가들 중에서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며 나는 그가 유일한 인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공산주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한 그는 한국 정부 내에서 어떠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승만이 공산당 욕만 안 하면 내가 대통령 시켜줄 텐데 공산당 욕을 하니까 저 이승만은 잘못됐다. 그리고 이승만은 집에 가둡니다. 가택연금. 이승만의 전화선을 다 끊어요. 전화도 못하게 하고 이승만한테 가는 편지를 전부 차단합니다. 우편을 검열해버려요. 사실상 감옥에 가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미 군정 책임자들이 이승만 앞에서 총을 이렇게 휘두르면서 우리는 말을 안 듣는 한국 사람을 쏴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이승만을 협박을 해요. 또 이승만이 반공 노선을 주장하니까 공산당들이 이승만을 저격해서 3번씩이나 암살 미수를 합니다. 한국만 빼놓고 전 세계가 다 그때 공산당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영국, 미국, 프랑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아니죠. 코리아 그러면요. 그 당시에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코리아가 이게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 이름인지 이게 무슨 나라 이름인지 새로 만든 물건 이름인지 몰라요. 아니 코리아라는 되게 못 사는 나라인지도
뭔지도 모르는데 그 코리아의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막 공산주의 나쁘다고 막 이러니까 전 세계가 저 이승만은 극우파, 반동주의자, 저건 아주 말도 안 되는 미치광이다. 이승만을 향해서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혼자 반공 노선을 걸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재에도 이게 나와 있죠? 제가 뭐 나라들을 다 못 썼는데 한 40개 되는데 동유럽의 동독,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나라들이요 그 당시 조선보다 다 잘 살던 나라예요. 우리보다 잘 살고 발전했던 나라들이 100% 공산화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그 거대한 나라, 우리가 5,000년 동안 고개를 수그리고 굽신거려했던 나라, 중국,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었던 베트남, 몽골, 유럽과 아시아의 40여 개국이 다 공산화됐는데 이승만 혼자 미치광이라는 욕설을 먹으면서 끝까지 공산주의와 싸워서 대한민국은 공산화를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김광동 박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 상황에서 공산주의 확장이란 주변 국가에서는 쓰나미와 같은 것이었다. 여러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뉴스 봤죠? 높이가 10m가 넘는 거대한 파도 쓰나미가 확 휘슬고 가니까 나만 하는 게 없었어요. 공산화라는 쓰나미가 유럽과 아시아로 확 휘슬고 갔는데 대한민국은 살아남았다는 이승만이 있어서. 이승만은 소련의 위성 북파를 막은 소련 주변에 있는 나라 다 소련의 식민지화 됐어요. 대한민국만 소련의 식민지화 위성 북파를 막은 세계 유일의 인물,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죠. 김일자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복이 아니라 또 하나의 비극, 강대국들의 영토 나눠먹기 노름판이었다. 소련의 북한 단독정부 건립, 미국의 좌우합작 협박, 국내의 타협 세력들을 달래고 가르치며 고군분투한 이승만의 나라 세우기 작업은 전 세계와 맞선 1인 혈투였다. 전 세계와 맞서서 혼자서 혈투를 벌여서 공산화를 막은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강의는 이승만의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째는 외교노선, 둘째는 반공노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외교노선과 반공노선을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다른 나라 상대로 외교하려면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승만이 어떻게 외교노선과 반공노선으로 아니 일본이 실제로 중국, 미국 쳐들어가기 40년 전에 언젠가는 일본이 중국 쳐들어가고 미국 쳐들어간다. 40년 전부터 그 예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외교, 공산주의가 다 좋다 그럴 때 공산주의 잘못됐다. 이승만의 외교 반공노선이 가능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부는 오늘 오전 강의한 것처럼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간 갇혀있을 때, 고문당한 사형수 실세일 때 거기서 꿈을 잃지 않았어요. 내가 언젠가 감옥 밖을 나가면 이 코리아, 조선을 전 세계를 상대하는 개방적인 국가로 만들겠다. 은둔의 나라 조선을 개방적인 코리아로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감옥에서부터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영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5년 7개월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영어로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대학을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학부 4년. 대학원 석사과정을 하버드 대학에서요. 박사과정을 프린스턴에서 합니다.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은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이에요. 미국의 최고의 천재들도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그것도 그 1초 1류로만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박사까지 받으려면 최소 12년 걸립니다. 퀴즈. 미국 최고 엘리트가 12년 걸리는 박사과정을 조선 사람이 그 당시 영어 학원도 없었어요. 영어 무슨 회화 테이프도 없었습니다. 영어 사전도 없을 때 감옥에서 배제학당에서 독학하고 감옥에서 영어 공부한 이승만이 프린스턴에서 동양 사람으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예? 9년? 8년? 6년? 5년 걸렸어요. 5년.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공부를 해도 대학 4년, 대학원 2년, 박사과정 3, 4년 한국에서 대학 들어가서 박사 받아도 10년 걸려요. 조선 사람이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 박사 받는데 5년 걸렸어요. 5년 만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너무 잘 써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책으로 출판해 줍니다.
그 책이 얼마나 뛰어난 책이냐면요.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닥터 승만 리의 논문에 의하면 이승만 박사의 논문을 대통령이 인용할 만큼 그렇게 아주 뛰어난 글을 썼어요. 이승만이 어떻게 세계를 상대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냐? 첫째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둘째는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 한국 사람 가운데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그 전에 뭐 자살한 민영환 이런 사람 빼고 독립운동했던 분 가운데 대한민국 건국하신 분 가운데 세계 일주한 사람이 2명인데 누구냐면 대통령 된 이승만, 부통령 된 김성수. 김성수 선생이 누구냐면요. 동아일보 신문 만들고 지금 고려대학교 세우신 분이에요. 대통령, 부통령이 다 세계 일주를 하신 분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련이 뭐 노동자의 천국이다, 뭐 농민 가난한 자의 친구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게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이승만 박사와 대통령과 김성수 부통령이 1920년대에 세계 일주를 하면서요. 모스크바에 직접 가봐요. 소련 땅에 가봤더니 길거리에 굶어 죽은 농민들의 시체가 진비해요. 야, 공산당 놈들은 앞으로는 농민의 천국이라 그러지만 뒤로는 농민들 굶겨 죽이는 거야. 지금 북한의 사람 굶어 죽죠? 똑같아요. 1920년대 소련에서도 굶어 죽었어요. 계급이 없다 그러는데 공산당 간부들 보니까 간부들만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쟁이다. 가보기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승만과 김성수 두 분이 여행을 많이 하고 세계 일주를 하면서 모스크바에 가서 직접 눈으로 봤어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래서 두 분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구출한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50개국은 기본이다. 아멘이십니까? 또 한번 따라합시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래서 여러분 애국자가 되려면요. 나라를 사랑하시려면요. 이 좁아 터진 한국에만 있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나라 사랑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를 누비셔야 돼요. 세계를 품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50개국은 기본으로 간다. 이런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다니면은 여행을 많이 해야 돼요. 여행을. 작은 나라에 태어나서 절대 작게 살면 안 됩니다. 제가 34살까지는요. 저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학비 벌고 생활비 벌고 교회 사역하느라고 죽도록 공부하고 일만 했어요. 34살에 미국에 목회하러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맨날 밤새워서 일하고 공부만 하고 야, 넓은 세상에 가서 여행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34살 때부터 목숨을 걸고 여행을 했어요. 글자 그대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미국에 한 50개 주 있는데 제가 자동차를 몰고 샅샅이 다 가본 게 한 30개 주 돼요. 비행기를 타고 한 20개 주 가봤습니다. 근데 50개 주 가운데 다 가볼 필요 없고 20개 주만 가보면 돼요. 왜냐하면 일리노이 같은 데는요. 아침에 차를 몰고 딱 출발하면 옆에 옥수수 밭이에요. 하루 한 12시간 우주에서 도착할 때 내리면 여전히 옥수수 밭이에요. 아이오와에서는 아침에 출발할 때 돼지가 꿀꿀거려요. 하루 종일 운전하고 도착해도 거기도 돼지우리예요. 그런데 굳이 가볼 필요가 없고 한 20개 주 정도 돌면 미국을 다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30개 주 차 몰고 돌았는데 다 가봤어요. 다 미술관, 뭐 음악관, 박물관, 역사유적 아주 경치가 좋은데 그 다음 그 백인 놈들이 인디안 학살하는데 또 뭐 마약 장사하는데 뭐 하여간 별 위험한데 좋은데 나쁜데 30개 주를 차를 몰고 샅샅이 돌았습니다. 몇 번 죽을 뻔했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행하다 몇 번 죽을 뻔했어요. 미국에 제일 높은 산맥이 2개가 있습니다. 로키 산맥하고 에팔레체 산맥이 있는데 로키 산맥을 한겨울에 넘었어요. 차를 몰고. 이제 무식하고 용감하다 그러죠. 그냥 무작정 갔어요. 차를 몰고. 로키 산맥을 차를 몰고 딱 넘는데 갑자기 우당탕 쿵쾅 소리가 나더니 세상이 하얘져요. 내 차 한 10m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10초만 빨리 갔으면 내가 깔릴 뻔했는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한겨울에 눈이 꽝 떨어져서 자동차 4대가 눈에 아주 파묻혔어요. 좀 이따 막 다다다다 헬기가 뜨더니 헬기가 막 눈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막 사람을 고치고 내가 10초만 빨리 갔으면 저기 깔렸을 때 내 차 한 10m 앞에서 눈사태가 났어요.
에팔레차 산맥을 넘어가는데 천둥번개가 치니 나무가 쾅 쓰러져요. 내 한 5대 앞에 차가 나무에 부딪혔는데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요. 저만한 등치의 사람 한 3사람이 끌어놔도 될 만큼 엄청 커요. 바람들이 나오는 거. 이런 나무가 번개에 맞아 쓰러지면서 확 닿았어요. 플로리다를 여행하는데 아침에 제가 뭐 지금도 영어를 못하지만 그때는 더 못했죠.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막 3만 명이 이렇게 대피해요. 그래서 물난리가 나고 대피한대요. 그런가 보다. 그럼 아침 먹고 차를 몰고 갔는데 플로리다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빗줄기가 점점 거세져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렇게 차를 몰고 갔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광경이. 알고 봤더니 3만 명이 허리케인으로 대피하는데 나 혼자 차를 몰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비가 어찌나 많이 오는지 허리케인이 한번 강타하니까요. 자동차 와이프로 창문을 이렇게 계속 닦잖아요, 빗줄기를. 이렇게 해도 안 보여요. 수영하는 것 같아요. 꼭. 앞에 막 물을 그냥 양동이로 붓는 것처럼 이게 막 쏟아부으니까.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창문을 내리고 머리를 밖으로 이렇게 빼야 돼요. 밖으로 비를 맞으면서 허리케인을 뚫고 15시간을 운전했어요. 15시간 운전하니까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바다 사막을 갔는데 네바다의 광야 사막이 한복판에 딱 라스베가스가 있어요. 라스베가스를 구경하고 그랜드 캐니언 가느라고 갔는데 그 길이 좀 험해요. 광야지대를 통과하는데 한밤중에 아무것도 없죠. 광야니까. 불빛도 없어요. 도로만 하나 있고 불빛이라고는 제 자동차에 서치라이트밖에 없죠. 한밤중에 차를 보고 탁 가는데 앞에 웬 하얀 개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요. 그 개를 치면 차가 망가지니까 제가 스피드를 좀 줄였어요. 제가 굉장히 그 난폭 운전을 사랑하거든요. 가속을 즐기는데 한 150, 160 쫙 달려야 되는데 이 개, 막 무슨 개 같은 게 막 지나가가지고 한 70 가다가 또 개가 또 지나가서 60, 40 천천히 갔는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왜 개 같은 게 이렇게 많아? 그러고 보니까 옆에서 뭐가 킁킁거려요. 그리고 창문을 딱 내리고 보니까 앞에만 개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옆에도 있어요. 내 자동차 주변을 무슨 개 비슷하게 쭉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네바다 광야 지역에 늑대들의 서식지가 있다고 무슨 책에 나오더라고요. 사람 안 사는 지역인데 갑자기 왜 미친놈이 차를 몰고 가니까 불빛이 있으니까 늑대들이 잠자다가 다 나온 거예요, 아파트에서. 늑대 40마리의 호의를 받으면서 광야를 통과하고. 이야, 이건 뭐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름기둥, 불기둥 수준이죠, 이거. 야, 그런 신비한 체험을 제가 다 했어요. 저 미국 꼭대기에 몬테나주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 딱 갔더니 사람 안 사는 데인데 사람 안 사는 지역에 도로만 하나 있고 옆에 큰 호수가 있어요. 너무 아름답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니까. 이 호숫가에 이렇게 가다 보면 앞에서 뭐 곰이 물을 먹고 좀 이따가 노루가 물을 먹고 지나가다 목마르면 나도 물을 먹고 그냥 다 같이 먹어요. 동물이랑 사람이랑. 갔는데 거기는 엘크라 그래갖고 사슴이 되게 커요. 사슴이 한국의 말만 해요, 말. 그거 딱 봤더니 사슴이 서 있다가 저 뒤쪽을 딱 보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사슴이 너무 한국 사슴보다 몇 배는 높아요. 말만한 사슴이 뿔이 이 뿔 길이가 한 1m가 넘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카메라 꺼내서 셔터를 막 눌렀어요. 이 사슴놈이 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사람 안 사는 동네에 웬 미친놈이 오니까 처음 본 거죠. 저거 뭐하는 물건이냐 그러더니 사슴놈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뿔을 저를 향해서 겨냥하고 차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우와, 정말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액셀을 밟아갖고 간발의 차이로 사슴뿔을 피했어요. 뉴멕시코 지역에 들어갔는데 역시 뭐 제가 사람 안 사는 동네 많이 다녔으니까 뉴멕시코 북부의 산간 지역인데 한 사람 사는 동네까지 한 3시간 남겨놓고 차를 몰고 이제 가고 있는데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핸드폰도 안 터져요, 거기서. 외딴 지대니까. 그래서 뭐 뉴스 같은 내용은 미국에서 누가 조난당했다. 야, 이러다가 조난당하는구나. 제가 어디서 배웠어요. 3시간을 가야 되는데 이 타이어에 이 나사가 박혔어요. 나사못이. 나사못을 빼면 이 타이어에 바람이 줄어드니까 운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사못을 박은 채로 가는데 가다가 이게 빵 터지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순간 제가 태어나서 제일 기도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갑자기 믿음이 확 좋아져갖고 영성이 급상승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순식간에 다 회개하고 그동안 밀렸던 모든 소원을 다 갚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사람 사는 동네까지 3시간을 가는데 여러분
사람의 숨결이 닿지 않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우리 집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나네요. 왜냐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야,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모든 죄를 갑자기 회개하고 나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눈부시게 아름다워. 이 세상이 숨을 쉬어요. 땅이 숨을 쉬고 나무가 숨을 쉬고 동물이 숨을 쉬고 하늘이 숨을 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눈부시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얼마나 그 광경이 멋있었는지 몰라요. 3시간을 겨우 와갖고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여행 간 얘기 다음 밤에서 했는데 여러분한테 무슨 도전을 던지고 싶냐면요. 저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목숨 걸고 다니는 걸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가난하게 자랐고 기회도 없어서 30 넘어서부터 내가 역사를 쭉 보니까 제가 여행을 왜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도 사실 역사를 공부하면서 결심하게 된 건데 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생략하고요. 세계를 누비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세상에는 볼 것도 많고 정말 반드시 먹어봐야 될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습니다. 50개국은 기본이다. 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내가 100개국을 누비면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보고 대한민국을 위해 쓰임받는 애국자가 되되 이 좁아 터진 나라에서 여기서 서로 경쟁하고 여기서 누구는 서울대고 누구는 지방대고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하고 텍사스에 살았는데요. 거기서는요, 내 미국 친구가 어느 날 낚시하러 가재요. 낚시하러 갔는데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볼 때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낚시터 옆에 있는 동네예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이 좁아 터진 나라에서 누구는 서울대를 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누구는 그런 거 가지고 열등감 느끼고 차별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참 쓸데없는 거하고 열등감이나 느끼면서 사는 게 그게 얼마나 한심스럽고 초라한가. 100개국을 가볼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넓고 광활하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멋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발로 밟아보고 내 가슴으로 느낀 다음에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로 세우는 글로벌 리더, 크리스찬 애국자가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 글로벌 리더로 크리스찬 애국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른손 번쩍 들고 제가 도전 드린 2가지 기도 제목. 주님, 제가 기도하는 애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이 좁아 터진 나라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옵소서. 주님, 제가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애국자가 되도록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2가지 제목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주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누비는 글로벌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세계로 가는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그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넓은 세상을 마음껏 느끼는 글로벌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품는 글로벌 리더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되게 하시고 넓은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그 영광을, 그 특권을 우리 학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를 누비며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기도하는 애국자 글로벌 리더들이 다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 10분간 휴식하고 우리 다음 강의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세요.